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랑 같이 갈 수 있는 강력한 우군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가 말하자면 그런 게 있진 않지만 친명계 주자로서 신문들도 아닌데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닥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먼저 분석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네, 홍익표 의원이 당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기본적으로 계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계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홍익표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 정도예요. 네. 근데 홍익표 의원이 사실은 여기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신이 계파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평년 출신이거든요, 홍익표 의원이. 근데 민평년 출신인 홍 의원은 친 이낙연계인 동시에 친 문재인계로도 분류된다. 그럼 뭐야? 무지갯빛 오방색이지 뭐. 가능해 이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잘 모르겠나.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색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무게파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더 미래 그러니까 지금 22명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지금 그나마 민주당 안에서 최강욱 의원도 비롯해 갖고 뭔가 이렇게 개혁을 이끌고 있는 더 미래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김두관 의원하고 이 두 사람이 우리 쪽에서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저쪽은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했거든요. 그 대신에 비명계로는 이제 박광원 의원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내부 논의를 해가지고 전해철 의원이 나오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런지 박광원 의원한테 넘긴 것 같아. 비명계에서는. 도끼인 객견인데. 아니, 거긴데 전해철이 더 심하잖아. 그래서 박광원이 저쪽에 메인으로 나온다고 치면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안규백이나 윤관석 같은 사람들이 누구 지지 쪽에 붙느냐에 따라 갖고 의외로 이제 쉽게 홍익표로 표가 모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김두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현재로서는. 김두관 의원 사실은 경남 지사 할 때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여기 온 거는 거의 그러니까 당내에 계파가 없어요. 계파가 또 네. 없고 사실은 혼자 큰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워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 맘 같으면 표가 없어, 표가. 진짜 힘 있고 딱 이재명 대표만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원래 원내대표가 그 3선, 4선 의원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꼭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쪽하고 이제 어떤 여야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방 의원들하고의 어떤 교류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례적으로 지금 3선이나 4선 의원 쪽에서 이런 걸 해온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로 나오는 사람이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홍익표는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닌데 밝혀지지 않은 수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 의심해서 보면 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가 물론 이번에 법사위도 다 날려먹고 한 이 진짜 수박 같은 지금의 원내대표도 있겠습니다만 홍근당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치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계라고 하면 정말 대놓고 반목하는 사람만 아니면 지금 고민정만큼은 어떻게든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저기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깨 있고 8시간 저쪽에 넘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한 9 정도 네. 좋은 말 하다가 가끔가다 하나 정도 하나씩 이상? 던져요. 오. 어제도 무슨 뭐 가을 뭐 이상? 늦여름 가을 되면 뭐 거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정신이 약간 좀 조금 아직까지는 어떤 과즙이 좀 덜 빠진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거슬르고는 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수박들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원내대표는 친명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친명계에서도 뭐 딱히 뭐 그러면 나오지 말까? 이런 식으로 돼서 안민석 의원도 사실은 뭐 안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해. 완전 수박이다라고 하는 박강원 같은 애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악의 수만 건져내야 된다. 최악의 수만 차악만 해갖고 가면 됩니다. 투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그 전투 지금 그렇게 사태론을 던지다가 지금 이게 갑자기 여름, 뭐 늦여름, 가을 사태, 연말 사태 이런 쪽으로 자세를 바꾸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당대표를 끌어내려 봐야 다시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다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낙연이 당대표를 할 때 당대표 임기하고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만일에 유사시에 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지금 내려놓게 된다고 치면 지금 취임한 지 8개월 이내에 내려놓게 된다고 치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새로운 당대표만 따로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박들은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정청래가 되는 건 더 골치 아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 그냥 응? 확 그냥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박들이 물러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철회한 이후에는 전당대회를 안 열고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9개월이 넘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를 더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냐면 근데 결국에 경선 룰 정하는 건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곧 4월에 정해야 되는데 그때 대표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룰을 지금 대표를 바꿔갖고 그 룰에다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지네들이 비대위 체제로 넘기거나 새로운 대표를 뽑아갖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물러나라는 소리를 안 할 테니까 공천위원회 내지는 사무총장 자리 같은 것들을 우리 수박계한테 넘겨줘라고 딜을 치고 있다는 거죠, 뒷구멍으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천 TF 거기에 다 이제 수박계로 거의 다 채워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 보니까 지금 그 장경태 의원하고 있는 지금 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거기서 룰 같은 거를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올리면 그 TF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뭐 할 거 하고 말 거 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은 혁신위에서 만들어가지고요. TF한테 올려서 TF 안에서 조정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이 센 게 올라가겠죠. 혁신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어찌 됐거나. 그래도 난 눈치를 보는 거야. 그게 좀 짜증난 게 뭐냐면 그 혁신위에서 진짜 그러니까 혁신위도 지금 당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별로 혁신위를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TF 가면 그게 더 깎일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미친 듯이 혁신안을 내. 한 100 정도. 그러면 거기서 깎아봤자 나중에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그 혁신안으로 통과될 수 있게 진짜 미친 듯한 혁신안을 내야 된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일단 그렇게 작전을 쓰는 거고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대의원 비중 그 30% 있던 40% 있던 거
30% 내지는 20% 미만으로 줄이고 당원 투표가 50% 이상 반영될 수 있게끔만 만들면 어떠한 안이 나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천 룰에 있어서 수박들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윤리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 공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인사검증위원장을 이재명 당대표 측근으로 앉혔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처럼 안 걸러진 상태에서 추천받았다고 막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뿌리에서 씨앗 자체도 거르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투표할 수 있는데 당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을 강하게 밀면 되는 거고 이건 쟤네들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거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수박들은 정해진 룰 안에서 지들끼리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건 원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룰 안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역 당원 또는 전체 당원들에 의한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쪽만 관철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중에 월간 조선이 뒤늦게 군부를 떼고 있어요. 수박들은 지금 계속해갖고 패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란표 던져가지고 이걸로 해갖고 물러나게 하든가 아니면 공천자리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까딱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약간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월간 조선이 내가 보기엔 이게 정해진 수순에 나오기로 한 기사인데 사실은 지금 상황 같으면 안 썼어야 될 기사인데 이거를 터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박들을 정말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월간조선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을 소개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 내 과격 세력이다. 합리적이면서 덜 과격한 이낙연 중심의 신당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호남 안에서의 지지율 유지가 되고 이낙연에 대한 일종의 동정 여론 내지는 복귀 여론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5월 복귀설, 6월 복귀설 흘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당내에서 과격파, 우리가 지금 개혁의 딸들을 갖다가 쟤네들이 과격파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맥락 안에서 과격파들 때문에 양분되고 있어서 온건한 이낙연 중심의 또 다른 분당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정해진 기사였단 말이지. 근데 이 기사를 지금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분당을 하자든지 조용하거든. 민주당을 나가가지고 단독으로 이낙연하고 당을 만들어서 호남에서 출마하겠다? 그 생각 갖고 있는 호남이는 하나도 없어. 지금 호남에서는 낙지계 또는 지금 반발표 던진 애들 그냥 살생부야. 그 얘기 나오면 그냥 호남 사람들 다 찢어 죽일 각오란 말이지. 제발 이런 당이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어. 그치? 제발 나가. 분노가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당을 만들 테니까 자 호남 지지인들 나 믿고 나와 라고 했을 때 따라갈 놈 하나도 없거든. 누가 나가. 근데 이거를 계산적으로 쓴 거야. 계산적으로. 정해진 이게 민주당 깨기 스케줄 안에서 그럼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여건이 안 맞으면 이런 기사를 안 내줘야 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더군다나 이 월간조선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미 벌써부터 이제 분당론에 관한 또는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누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후속 기사들을 써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오르기를 바랄 놈들이 민주당의 현재 수박들은 한 놈도 없다는 거지. 내가 수박 아니라고 우겨야 되는데. 특히나 이게 호남계로 중심이 돼가지고 동교동계, 호남계라고 하는 이 명찰을 조선일보가 달아줘 버렸어요. 그러면 나갈 생각이 있었든 없었든 동교동과 호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분당 생각이 없는데요. 나는 낙지파가 아닌데요.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 부정을 안 하면 이제는 싸대기로 다 몰려나갈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너 나가기로 했다며. 낙연이랑 창단.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베트남도 안 갔어, 이번에. 난 억울하다니까? 이럴 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도 안 갔어는 뭐야? 하여튼 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애들은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뭐, 이재명의 지도력이 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지지율은 높아가고요. 입당은 늘어나고요. 그쵸. 낙제하고 박제하고 내쫓으라는 청원은 신기록을 써가고 있는 거고요. 7만이 넘었더라고. 아니, 지금 10만 금방 돌파했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이 옛날에 이렇게 막 불을 뗐을 때 불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역으로 불고 있어가지고 대려 불을 질른 쪽으로 불길이 번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드디어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본국 방문을 갑니다. 모르죠. 가다가 아니, 아니야? 중간엔 안 돼. 안 돼요? 현지 도착해갖고 아이씨, 안 네. 되는데. 현지에서 일이 나야 돼요. 네, 뭐 어찌 됐거나 정말 2대에 걸쳐서 그리던 네, 고국 방문 축하드리고요.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서 뭔 짓을 하고 오든지 간에 하고 오는 순간 이제 지지율은 20%대 밑으로 빠질 것은 거의 사실상 확정입니다. 아무 짓 안 하고 와도 빠질 예정인데 가서 생쇼를 다 할 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자, 해외 순방 전문 방송 송작가 TV는 자, 윤석열 부부의 아니 김건희 대통령과 수행비서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네,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여러분한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